이기영 1991년생. 그는 자신이 살해한 여성의 집에서 살고 그녀의 돈을 사용했으며 심지어 또 다른 희생자를 바로 그곳으로 데려와 그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냉혹한 자백은 당신에게 악의 본질에 대해 질문하게 만들 것입니다. 4개월 동안 이기영은 2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소름 끼치도록 태어난 겉모습 썩어버린 영혼을 감춘 평범함의 가면 뒤에 자신의 범죄를 숨겼습니다. 오늘의 정부 구치소에 수개월간 수감된 후 이기영은 그의 비인간적인 행위에 대해 법의 최고형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젊은이 매일 아침 인사할 수 있는 이웃에서부터 전문가들에게 반사회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은 냉혈한 살인마가 되기까지 그의 범죄는 치밀한 계획의 연속이었고 경찰을 상대로 한 병적인 지적 게임처럼 진술을 계속 바꿨으며 아직 찾지 못한 시신으로 인해 한 가족에게는 끝없는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폭력적이고 실제적인 범죄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청에 주의를 요합니다. 2022년 연말거리마다 크리스마스 불빛이 켜지고 축제 분위기가 가득할 때 한국 국민들은 가족과 함께 따뜻한 연휴를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파주시의 한 가정은 그 어느 때보다 춥고 어두운 겨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그들의 아버지이자 남편인 60대 택시기사가 12월 20일 밤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 저편에서는 길고 절망적인 신호음만 들려왔습니다. 그의 마지막 통화 아내와의 짧은 대화는 악몽이 되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한 젊은 승객이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고 그 승객이 배상을 위해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합리적인 제안처럼 보여 고선량한 성품의 기사는 동의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첫째 날은 초조함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둘째 날 초조함은 공황 상태로 변했습니다. 가족은 경찰에 이 의문의 실종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긴급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택시의 마지막 GPS 신호를 추적한 경찰은 파주의 한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버려진 택시를 발견했지만 기사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단서는 이기영이라는 31세 청년이 등록된 고층 아파트의 한 호실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이 문을 두드리자 이기영의 현재 여자친구가 겁에 질린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몇 시간 전 이상한 악취 때문에 침실의 큰 옷장을 열어보았고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발견했다고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경찰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 옷장 어둠 속에서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실종된 택시기사의 시신이 묶인 채 잔인하게 처박혀 있었습니다. 실종 사건은 살인사건이 되었습니다. 범인은 드러난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깊고 어두운 지옥으로 가는 문에 불과했습니다. 이기영이 바로 이 집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는 이야기의 뒷부분에서 훨씬 더 소름 끼치는 진실을 밝혀내는데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신문 과정에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에 직면한 이기영은 택시기사 살해 혐의를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거에 무관심한 어조로 또 다른 범죄를 태연하게 자백했습니다. 그는 4개월 전이 아파트의 실제 주인이었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범인이 수개월 동안 자신의 피해자 집에서 태연하게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자백은 단순 강도살인 사건을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연쇄살인 사건으로 바꾸었고 인간의 탈을 쓴 사이코패스의 진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이기영의 첫 번째 희생자는 그가 냉담하게 전 여자친구라고 부른 5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인생의 절반을 지나온 여성으로 아마도 과거의 상처와 상실을 겪고 남은 노년을 함께할 동반자를 찾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평생 힘들게 일해서 마련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잘생긴 외모와 달콤한 말로 자신의 삶에 들어온 젊은 남자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탈을 쓴 악마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마음이 아니라 재산과 궁극적으로는 그녀의 목숨만을 노린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그녀에게 접근했습니다. 비극 이전 그녀의 삶은 평온한 나날이었습니다. 자신의 일을 하고 편안한 미래를 위해 저축했습니다. 그녀는 아파트와 약간의 저축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평생의 노력의 결실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그 평온한 삶과 나란히 이기영은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안정된 직업 없이 도박과 사치스러운 생활로 빚더미에 앉아 그는 기생충처럼 존재했습니다. 그는 나이 많고 외로운 여성들을 전문적으로 찾아내 그들의 동정심과 애정에 대한 갈망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했습니다. 그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불쌍한 청년 역할을 하는 재능 있는 배우였지만 그가면 뒤에는 자신밖에 모르는 극도로 이기적인 인물이 있었고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두 삶두 세계가 운명적인 한 지점에서 교차했습니다. 그 여성은 이기영에게 마음을 열고 집을 제공하고 보살핌과 아마도 절대적인 사랑과 신뢰를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기영에게 그녀는 단지 먹잇감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관심의 제스처 모든 사랑의 말을 그는 물질적 가치로 환산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금광으로 보았고 그것을 철저히 채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교차점은 2022년 8월이 기영이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결정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빼앗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비극은 불과 4개월 후 성실한 60대 택시 기사에게 닥쳤습니다. 그는 헌신의 본보기였고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평생을 운전대 뒤에서 보낸 가족의 기둥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밤샘 운전 승객과의 짧은 대화 그리고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새벽에 집에 돌아와 아내와 아이들이 잠든 모습을 보는 소박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술 취한 젊은 승객과의 가벼운 접촉 사고직업상 흔한 사고가 자신의 비극적인 종말의 시작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는 젊은이의 말을 믿고서니와 호의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배상을 받기 위해 그의 집으로 따라갔지만 자신이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한편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아파트를 차지한 이기영은 여전히 피해자의 돈으로 거짓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빚을 갚고 명품을 사고 자신이 비극적인 집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새로운 여자친구와 어울렸습니다. 그는 돈을 낭비했고 돈이 바닥나기 시작하자 그의 포식자 본능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는 새로운 먹잇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의 교통사고는 그가 기다리던 기회였습니다. 나이 많고 친절하며 사람을 잘 믿는 기사. 두 인생은 다시 한번 교체했고 다시 한번 피와 눈물로 끝났습니다. 형사심리학 전문가들은 이기영의 기록과 신문 내용을 면밀히 연구한 후무서운 심리적 초상화를 그려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실시한 공식 평가에 따르면 이기영은 반사회성 인격장애 즉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극도로 이기적인 성격을 가졌고 자신을 우주의 중심으로 여기며 모든 사회적 규칙이나 도덕적 규범을 경멸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에게는 공감 능력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공유할 수 없었습니다. 이기영에게 주변 사람들은 감정과 꿈 그리고 각자의 삶을 가진 개인이 아니라 그가 이용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 즉 장기판의 말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분노를 조절하는 능력이 없어 방해받거나 만족스럽지 못할 때 쉽게 폭력을 터뜨렸습니다. 이것이 그가 어떻게 피해자들을 냉혹하게 살해하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심지어 즐겁게 평온한 삶을 계속 살 수 있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는 죄책감이나 후회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왜곡된 세계관 속에서 그의 행동은 전적으로 합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돈이 필요했고 피해자들은 그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제거하는 것은 단순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단계였을 뿐입니다. 검찰은 이기영의 미래 재범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인격 구조를 가진 사람은 치료나 교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는 시한폭탄과 가타고그를 사회로 돌려보내는 것은 공공수영장의 상어를 풀어놓는 것과 같았습니다. 바로 이 잠재적 위험 때문에 경찰 당국은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 전에 그의 신상과 사진을 공개하여 지역사회에 경고하고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이기영과 같은 인물에게서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 가장 명백한 5가지 경고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적이지만 완전히 거짓된 매력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속이기 위한 병적인 거짓말 경향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나 후회의 완전한 결여 타인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하는 기생적인 생활 방식 그리고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이거나 무책임한 행동의 전력입니다. 이기영의 범죄는 소름 끼칠 정도의 계산과 잔인함으로 실행되었습니다. 50대 전 여자친구의 입장에서 그녀의 마지막 날들은 아마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의심과 두려움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젊은 남자를 사랑하고 믿었지만 점차 그의 진짜 모습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는 돈을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삶을 통제하고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그녀를 고립시켰습니다. 비극은 2022년 8월 어느 날 절정에 달했습니다. 범죄자의 관점에서 이기영은 오랫동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터넷에서 치명적인 살충제와 휴대폰 잠금 해제 방법과 같은 정보를 꼼꼼히 검색했습니다. 그는 피해자의 존재를 완전히 지우고 모든 것을 빼앗을 준비를 했습니다. 운명의 그날 그는 둔기아마도 몽둥이나 망치 같은 것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그녀가 쓰러져 사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내리쳤습니다. 피해자가 마지막 숨을 거둔 직후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침착하게 그녀의 휴대폰을 가져가 알아낸 방법으로 잠금을 해제하고 은행 계좌의 모든 저축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그는 파주의 한 강둑에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하며 강물이 모든 죄를 씻어주고 자신의 범죄가 영원히 감춰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4개월 후 2022년 12월 20일 밤택시 기사의 관점에서 그것은 평범한 근무의 밤이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한 승객과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을 부르고 일을 크게 만드는 대신 그는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젊은이를 따라 그의 집으로 가기로 동의했습니다. 이기영의 관점에서 이것은 하늘이 준 기회였습니다. 돈이 떨어진 그는 새로운 피해자가 필요했습니다. 택시기사가 아파트 그가 살해한 전 여자친구의 아파트에 들어섰을 때 이기영은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는 기사를 잔인하게 살해한 후 자신이 매일 밤 잠을 자는 바로 그 방의 옷장에 시신을 숨겼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관점에서 그것은 지옥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그들은 희망 없이 기다렸고 응답 없는 전화를 걸었고 결국 사랑하는 사람이 살해당했다는 끔찍한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마냐. 당신이 피해자의 가족이라면 범인의 잔혹함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기 북부 경찰청의 수사는 이기영의 거짓된 껍질을 한 겹씩 벗겨냈습니다. 모든 것은 택시기사 가족의 실종 신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택시의 통화 기록과 GPS 시스템을 바탕으로 경찰은 신속하게 피해자의 마지막 위치가 파주에 있는 이기영의 아파트임을 확인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여 옷장에서 시신을 발견했을 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이기영은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DNA와 지문 증거에 직면하자 그는 택시기사 살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노련한 수사관들은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왜 그는 자신의 소유가 아닌 아파트에서 살인을 저질렀을까? 그들은 아파트 소유주인 이기영의 전 여자친구의 신원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기영은 충격적인 두 번째 자백을 했습니다. 그는 8월에 그녀를 죽였다고 인정했습니다. 겁의학 기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기영이 현장을 청소하려고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집에 남아있는 미세한 혈흔을 발견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그것은 전 여자친구의 혈액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의 자백은 과학적 증거로 뒷받침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의 가장 큰 난관 중 하나는 여성 피해자의 시신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기영은 경찰을 어렵게 하고 조롱하기 위한 심리적 전술로 진술을 계속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시신을 개울에 던졌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광둑에 묻었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수백 명의 경찰 잠수부 심지어 헬리콥터까지 동원된 대규모 수색이 진행되었지만 현재까지 그녀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몰랐습니다. 이기영의 범죄는 살인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해자의 아파트 소유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하기 위해 부동산 서류를 위조한 혐의와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총 7천만 원 이상을 대출받고 소비한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이기영의 재판은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검찰 측은 부인할 수 없는 일련의 유죄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여성 피해자의 혈흔 독극물과 휴대폰 잠금 해제 방법에 대한 인터넷 검색 기록, 피해자 사망 후의 비정상적인 은행 거래, 그리고 그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모습, 모순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백 역시 사건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검찰의 전략은 이기영을 재산을 탈취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하고 입막음을 위해 살인을 서슴지 않는 냉혈한 사이코패스로 묘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뉘우칠 가능성이 없고 사회 위험이 된다는 심리평가를 강조하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아마도 어려운 어린 시절이나 심리적 문제를 들어 감형을 주장하려 했을 것이지만 범죄의 잔혹함과 계산적인 성격 앞에서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법정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반응은 눈물과 분노였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다시 들어야 했고 조금의 뉘우침도 없는 살인자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기영은 살인 강도, 시신 유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에 상응하는 판결을 받아야 했고 고통스럽지만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습니다. 현재 이기영은 사형수 감방에서 인생의 마지막 날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다른 사형수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정부의 사형 집행 유예 정책으로 인해 사형 선고가 내려졌지만 집행되지 않는 불확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의 일상은 단조롭고 고립된 채 지나가면 늦거나 병들어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처벌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항소를 시도할 수 있지만 판결을 뒤집을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감옥에서의 그의 태도는 여전히 미지수이지만 반사회성 인격장애자의 본성상 그가 진정으로 뉘우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만약 언젠가 사형 집행 명령이 재개된다면 이기영의 마지막 24시간은 법에 의해 연출된 연극이 될 것입니다. 사형 집행 일주기 24시간 전, 그는 마지막으로 가족을 만날 수 있고 마지막 편지를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식사가 제공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빼앗으며 살아온 자가 인생을 마감하는 식사로 무엇을 요구할까요? 아마도 그가 결코 가질 수 없었던 품격을 마지막으로나마 보여주려는 노력으로 비싼 음식을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는 침묵할 것입니다. 감정이 없는 자에게는 마지막 식사조차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형 집행실로 끌려가 피해자 가족을 포함한 증인들 앞에 섰을 때 이기영의 마지막 말은 무엇일까요? 그는 죄송합니다 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텅 빈 눈으로 침묵을 지킬까요? 심리 분석에 따르면 그와 같은 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진실과 후회는 그에게 낯선 개념이기 때문에 마지막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올 것이고 이기영의 사망이 공식적으로 선언될 것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이 비극적인 장은 막을 내리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해방감을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는 우리 사이에 숨어있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에 대한 경고를 남길 것입니다. 현재까지 이 사건의 고통스럽고 해결되지 않은 요소 중 하나는 전 여자친구의 시신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이기영의 마지막 잔인한 행동이며 피해자 가족에게 가하는 길고 긴 심리적 고문입니다. 시신을 찾아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주지 못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 사건은 한국의 법적 절차, 특히 극악무도한 범죄 용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여 사회에 경고하는 절차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반사회성 인격장애의 징후를 보이는 개인을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일으키기 전에 어떻게 식별하고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파주 지역에서 피해자 시신의 가능한 위치와 관련된 정보가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한 영혼에게 마지막 안식을 그리고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은 한 가족에게 평온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